소개받은 경북대병원 피부과 장윤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북대병원에서 건선 환자들을 진료하고 주로 치료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건선이 어떤 병이고, 제가 오늘 다 건선 환자들만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건선이 정확하게 어떤 병이고, 사실 우리 보면 피부병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이것도 건선 같아 보이고 저것도 건선 같아 보이고 그런데, 건선이 어떤 병이고 건선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병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 보면은 환자분들도 오셨을 것 같고, 환자분 가족분들 아니면 건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선 바로 알기 제가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에 대해서는 일단 건선의 피부 병변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생깁니다. 뚜렷하게 생기고 피부 병변은 매우 붉은색을 띠고 약간 올라온 듯한 모양을 보여서 두꺼워진 피부를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위에 허옇게 각질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허옇게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고 붉은색 발진이 생겨서, 근데 각질 같은 게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병을 건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각질 뭐 전체적으로 조금 있어, 그게 건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딱 모형을 보여야 건선이라고 일단은 임상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선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 병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게 잘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보면은 어디냐면 우리 몸에서 잘 부딪히는 부위, 팔꿈치라든지 손 같은 경우에는 손을 계속 쓰니까 손 관절 있는 데들, 이런 손 관절 있는 데들, 그 다음 무릎, 정강이, 이런 데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좀 부딪히게 되는 부위들이거든요. 그런 부위들에 생기고, 두피에 잘 생깁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에 건선이 생기면 아까 각질, 비늘 같은 각질이 막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 계속 비듬처럼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 또 생활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병이 건선이라는 병입니다. 이 건선이 있으면은 피부만 문제가 아니고 손톱에도 이런 건선이 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피부는 막 각질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생기는데, 손톱에는 다양한 모양으로 손톱의 이상이 좀 동반될 수 있어서 이게 무좀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내 몸에 피부, 건선이 좀 의심되는 병변이 있고 손톱이 이렇게 보이면은, 아, 나는 요 손톱이 무좀이나 다른 거에 의한 원인이 아니라 건선에 의해서 생겼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일 환자분들 제가 진료하면서 좀 보면은 건성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건선, 건성. 건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피부가 건조해지는 겁니다. 건조해져가지고 얇은 각질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생기면서 가렵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잘 생기거든요. 이런 건성 피부 같은 것들은. 특히 연세가 드시면은 피부에서 기름기가 많이 빠져나가서 보습을 제대로 안 해주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아, 이게 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건선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까 건선은 그런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선은 젊은 성인에게서 일단은 좀 잘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생기는지를 좀 보면은 100명 중에 1명, 아시아에서는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빈도가 높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1명 정도 일단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100명 중에 1명도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생각했을 때 100명 중에 1명만 생겨도 꽤 높은 피부 질환 중에, 비중이 높은 피부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빈도가 낮은 피부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나이대입니다. 생기는 나이대가 20대 제일 왕성하게 사회활동하고 좀 생활 열심히 더 취직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런 나이대 잘 생기거든요.
젊었을 때 좀 잘 생기는 병이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되니까 나중엔 이게 계속 치료해야 되니까 더 힘들고 젊었을 때 생기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병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짜 빨간 각질 같은 것들, 비늘 같은 것들이 덮이는 건선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요, 이게 조직학적으로 우리 피부를 이렇게 건선이 있는 부위를 분해해보면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위고 이게 건선이 있는 부위인데, 건선이 있는 부위는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각질 같은 것도 많이 끼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피부가 두꺼워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부가 두꺼워져가지고 원래 우리 몸에서 각질이 자연적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피부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두꺼운 각질도 생기고 그러한 각질이 잘 안 떨어지니까 임상적으로 건선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생기겠냐? 유전적으로 우리 몸의 유전자는 뭐 어떤 사람은 당뇨, 어떤 사람은 건선 이런 거에 조금씩 잘 생길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선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외상, 감염, 약물 이런 외부 환경적인 자극을 만났을 때 결국 장작 같은 것들이 있다가 이런 것들이 불을 딱 지폈을 때 불이 이렇게 확 타오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피부 면역 체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면 무조건 면역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두꺼워지는 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피부 면역이 이상한 쪽으로 과도하게 활성화가 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활성된 피부 면역을 오히려 줄여주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나중에 치료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자극되거나 활성화돼서 이렇게 허옇게 비늘 같은 거,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두꺼워지는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면역학적 이상, 염증, 피부 염증이 지속되는데 이러한 염증이 요새는 옛날에는 피부에만 염증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전신적으로 다 염증이 생겨서 건선 같은 게 있으면 당뇨도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고 관절염도 좀 더 잘 생길 수 있고 혈압도 좀 잘 생길 수 있고 고지혈증 같은 것들도 잘 생길 수 있고 여러한 추가적인 전신적인 이상을 동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전염되는 걸로 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염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건선 있으신 분들 되게 좀 제 진료실에서 좀 보면 애틋한 면이 목욕탕 가시는데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이게 각질이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좀 약간 울물까봐 뭐 안 좋아할까봐 그러시면서 좀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이게 전염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게 미생용품을 소독한다거나 뭐 따로 쓴다거나 분리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건선이 아까 완치가 잘 안 되는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조금씩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번 생기면은 계속 갖고 가시는 분이 많고요. 그런 걸 연구해 보니까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이것도 간헐적으로 생기는 거여가지고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계속 지속되고 혹간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자연적으로 좀 좋아지시는 분도 있다고 보시면 그럼 이게 진단은 어떻게 하냐? 진단은 사실 임상적으로 보면은 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이게 빨갛게 되고 거기에 각질 많이 껴있고 그러면 사실 임상적으로 건선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사실 또 애매한 경우가 또 진료를 보다 보면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조직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피부를 구멍을 내가지고 피부 조직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취 주사 놓고 피부 동그랗게 조금 떼내고 그 다음에 한두 바늘 꼬매고 그러는 펀치 생검이라고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더 확실하게 임상적으로 애매한 경우에 진단하게 되고요. 이런 것도 건설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습진이거든요. 동전처럼 생긴다 그래서 동전 모양 습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동전 모양 습진 같은 것도 건선하고 좀 유사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건선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심한가, 내가 얼마나 심하게 건선을 앓고 있는가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대부분 병변의 넓이로
평가합니다. 당연히 뭐 여기저기 생겼으면 더 심하다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변의 넓이를 일단은 평가하고 의사들은 또 이렇게 빨개진 정도, 이렇게 각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두께, 피부병변의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점수화해서 일단은 계산하고요. 삶의 질을 일단 평가하는 설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있을 때 10% 무슨 얘기면 자기 손바닥 하나를 자기 체표 면적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몸의 건선 병변이 자기 손바닥 10개 합쳐놓은 병변보다 많으면 중증 건선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체표 면적이 10% 이상 자기 손바닥 10개 합쳐놓은 면적보다 더 있는 것 같으면 아, 중증 건선이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홍반, 두께, 각질 이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